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살고 계셔서 사실은 자주 뵙지 전국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국악인 지연아님 그리고 전통무용가 홍명환님 순으로 우리 것 만나는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악인 지연아님의 멋진 소리와 함께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인 지연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님 취임 8시에 여러분들 함께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곡 우리 국악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국악은요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린 하나다. 네, 그런 장르거든요. 제가 일단 마이크 넘겨드리면 추임새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씩 외쳐보실까요? 점심 맛있게 다들 드시고 오셨죠? 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크게 외쳐주실 거죠? 이 노래 들으시고요. 한오백년 동안 만수무강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첫 곡 한오백년 준비했습니다. 추임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 인생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성 외쳐주시고 박수가 외쳐주시는데 앵콜은 안 외쳐주시네요. 앵콜! 한 곡도 준비를 했는데요. 베티오라라는 시가 있어요. 이 곡을 붙였는데 이제 친한 지인들이죠. 뭐 송가인, 양진 같은 이제 같은 저랑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주고 대중화시켜준 곡입니다. 베티오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에서 뱀은요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좋은 기운으로 많이 받으셔서 국내 기운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세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악인 지연아님의 한국밴드 밴디오와 함께 있고요. 우리 귀가 호강했다면 이번에 눈이 호강하는 시간을 마련할 건데 앞에 자리가 4개 있습니다. 뒤에 지금 못 앉으신 분들은 좀 오셔서 앉으시는 게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 호강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전통 무용가 홍명원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제가 자꾸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전통무용과 홍명원님의 우리 춤과 함께 했는데요. 한 번 더 박수를 좀 쳐주시면 시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100일 시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박종훈입니다. 아나운서 박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오늘 빠른 것 같은데 네. 참 빠릅니다. 7월 1일 날 닷을 올린 민선 8기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태어나서 첫 네. 번째로 맞는 축제가 100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100점 만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이 또 100이라는 숫자 완벽하다, 완전하다, 다 꽉 채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는데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좀 돌아보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민선 8기를 맞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 취임식에서 글로벌 인류 경제 대전의 비전을 선포한 이장우 시장님께 오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 이장우 시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일찍 오셔서 공연과 함께 여러분 같이 관람하셨고요. 예. 공연법상 무대 위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예. 여기 그래서 저희 지금 무대를 좀 만들어 놨고요. 마스크 마스크를 좀 벗고 잠깐. 하실까요? 네, 마이크도 여기 들고. 네. 자, 오셨는데 네. 100일이잖아요. 네. 아마도 소회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신데 인사 겸해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100일이 되려면 며칠 남았는데 미리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출장하고 터키하고 다녀오니까 사실 전에 영국 같은 데는 벌써 지난해에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이제 유럽이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스크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좀 본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도 종식이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지난 한 3년 가까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좀 시민들이 훨훨 좀 날아서 네. 삶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원래 생일은 지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겨서 하는 거니까. 예, 원래는 10월 8일이 100일인데 맞아요. 조금 당겨서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나눈 시민 여러분들이 이곳에 지금 꽉 차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와 자치구, 시민기자단과 주민 여러분 또 청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들 실질적으로 오늘 월요일인 거잖아요.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쳐주실까요? 네,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신데 그냥 제가 툭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네.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장우 시장님, 나는 좀 이장우 시장님을 잘 안다. 손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거의 안 되셨어요. 이런 일이 있죠? 자, 그러면 나는 이장우 시장님을 조금 그래도 좀 안다. 한다. 한 분 계신데 시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자리를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허심탄회한 자리이고 네. 여러분들하고 딱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고 좀 재미있게 그렇지만 핵심은 대전시를 위한 얘기 네. 이렇게 할 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아직은 아직 좀 덜 풀리신 것 그래 같아요. 네. 긴장을 좀 서로 풀어야 돼요. 저 살짝 편집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네. 오늘 아주 편한 자리입니다. 나는 그 이장우 시장 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도 몇 분 안 돼요. 아니 제가 지금 네. 기자분들 몇 분 빼고는 예. 진짜 다 다섯 분만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만나서 예. 대화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100일 됐으니까 앞으로 그럼요. 자주 하면 되죠. 뭐 최근에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또 일일이 눈 맞추고 인사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장우 시장님의 네. 이제 히스토리를 그래요. 보여드려야 또 네. 잘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보시죠.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공을 줘서 대전의 성공이 결국 대한민국 지방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쑥스러우시고. 지난 세월이 쫙다 보이는데 보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첫눈이지. 왜 그렇게 천놈이라고 해? 사실 우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사실 제 저는 이런 데 흉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시대에 땅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남매 키우시다 보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연사진인데 제일 큰 장남이 제일 많이 아버지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삶에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일시키려고 직접 5명이나 나누셨다. 원망 아닌 원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노남매 키우면서 아버지께서 시대에 반대시고 담배 농사 같은 게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안 담배 농사를 했는데 천연기업 고추, 구기자, 담배 농사는 피어나는 새벽 4시, 밤 12시까지 그 과정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참 어릴 때니까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위대한 분이었다. 제가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현재 그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골에서 자란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장호는 누구다 그랬는데 시작은 이제 손놈 이장호다. 네. 손놈은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부잣집 만들어주는 얼굴 보면 뭐 고생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손놈이가 확실하시고 네. 제가 이장호 시장님을 알게 된 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냥 그때부터 저는 이장호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네. 추진력, 열정 뭐 이런 거는 뭐 쭉 꾸준하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네. 내가 이걸 내가 장남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다가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런 열정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동부청장님 시절부터 기억이 났어요. 되게 추진력 있으시고 이렇게 우렁차시고 활발했던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런 화면을 보고도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질문을 네. 받았는데 네. 시장님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예. 네. 저만 이렇게 네. 보고 오신 분들 저희가 이야, 질문을 많이들 받았어요. 네. 걱정스러우시겠어요. 질문이 네. 그냥 지나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뭐 이장으로 알아가는 질문. 네. 주량은 어느 정도냐고 간단하게 한 분이 주량을 물어보신 분 계십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면서 바로 이제 다음 네. 순서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40대는 얘가 구주 불사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요즘은 소주 한 병을 하면 예. 다음 날들이 힘들어요. 요즘 술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여름에 술을 입에 되는 게 한번 한참 됐습니다. 일은 이제 좀 술은 좀 줄으신 거예요. 예, 그래요. 뭐 시적 일정 때문에 바쁘시니까 많이 못하실
되겠죠? 시점 일정 때문에 아니고요. 네. 술을 먹으면 다음날 너무 힘들어서 술을 입에 잘 안 대려고 하는 시기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잘하는 줄 아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잘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량은 어느 정도라도 질문하신 분은 혹시 그분하고는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예세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량 물어보시면. 네. 예. 기회 되면 저분하고는 어쨌든 예. 본인은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소주 손가락으로 예? 2병 안 됩니다. 예. 부장 아니고요? 예, 시장님은 한 병인데 거기 2병이면 아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저희 국회의원 할때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일정만 끝나면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가자는데 저는 일찍 들어갈게요 자고 마지막 날 섭섭하다 그러더라고. 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그래서 진짜 한 잔 하시려냐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허름한 우리 맥주집에 가서 저하고 유아이랑 끝까지 했는데 네. 다른 저 국회의원들이 다 쫓겨났어. 각오를 하시면 드시는 한 번도 마음 먹으면 단지 이제 술 먹고 힘든 다음 날 정신이 맑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요. 뭐 젊은 날은 객기로 많이 먹다가 이제는 다음 날 또 생각하고 일정 생각하니까 자제하게 되죠. 저도 대전 시민이어서 시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첫 스타트를 청양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대전과 연고가 되고 대전에서 이렇게 살게 되셨는지 또 시장님한테 이 대전은 어떤 도시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농고가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장남이 그런데 대전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뜻이. 근데 대전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시니까 저를 자취방을 얻어주셨는데 부사동 산 1번지. 부사동 산 1번지면 저 보문산의 중턱의 마지막 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남역과 거기 신일여산 그 사이 길로 바로 길로 쫙 올라가면 마지막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보니까 우물은 공동 우물을 쓰고요. 화장실도 규모 여의치가 않고 주방이랑 할 것도 없죠. 주인집이 옛날 볼로라고 시키는데 그걸로 식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석유볼로. 예. 네, 그래서 밥을 잘 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탄이 이제 골목이 좁다 보니까 연탄이 저 밑에 연탄가게 밑에 있는데 그걸 중간 중턱까지 올리려면 힘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그 당시 지금 신일여고 옛날 신일 여산 때죠. 예. 청남여고 이런 학생들 시골촌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자취를 많이 했는데 공동으로 약중마다 쌀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밥을 그 당시 밥솥에다 한 3인 재놓고 조금씩 먹거든요. 눈치 봐서 사람 없을 때 그렇지. 쌀수 밤에 밥 먹게. 네. 어떠실 줄 아셨군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네. 대전 오신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네. 우리 2년으로. 예. 그 뒤로는 쭉 이제 대전에 계신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선화동에 잠깐 살았는데 충남아마티 그게 이제 군대가 대학을 대전대학교 갔기 때문에 용운동에 또 천동에 조금 살았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정책보좌관하고 기간 한 8년 있었거든요. 이 기간만 수도권에 살았고 나머지 기간은 처음에 이제 국회에 있다가 구청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광명시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광명시가 그때 집까지 쐈습니다. 광명시에 살았는데 집사람이 제가 정치한다고 하니까 광명시 가서 제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빨리 집을 내놔라, 빨리 팔자. 그래가지고 집을 싹 팔고 주변에 내려와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보면 제 아들 딸한테도 얘기하면 결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서울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전이 서울보다 훨씬 좋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서울에 이렇게 일하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서울에 그렇게 아직도 정리 안 들었어요. 저는 항상 대전이 좋습니다. 열차 타고 국회의원 할 때도 서울 갈 때보다 대전을 향할 때가 훨씬 좋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대전이 고향이면 그런 마음이 다들 네. 있으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40년 전부터 얘기가 다 지금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우리 인류 경제 도시에 있잖아요. 예. 네. 제가 꼭 가고 싶은 건 경제자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면 좀 빼더라도 인류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는 대전이 저는 유일하다고 봅니다. 대전이 만약 서울이나 수도권을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 어떤 지방의 도시도 서울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박사들 포함한 좋은 분들, 거주하는 분들이 지역 여건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부산도 못하고 저는 광주도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1등 저는 1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류 도시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1등 삼성, 뭐 1등 애플 요즘 얘기하지만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1등을 가지는 않습니다. 다 인류 기업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대전이 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전에 사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 도시에 사는 것이라는 이 근지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질문이 엄청 많아서 좀 짧게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한 장을 좀 예. 네. 요거 한번 네. 질문을 정치에서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네.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아마도 요거 궁금할 것 같아서. 오랜 정치 활동 중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는지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정치하시게 되면 뭐 동기나 요거 네. 예. 포기하고 싶었던 건 1년에 몇 차례씩 했던 거. 그리고 정치하는 동기는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졸업을 할 때 제 후원회장을 오래 하신 대전대학교 총장님 하신 분이 저보고 그때 요즘으로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 남자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시험하지 말고 사업해라. 그때 그분이 대출 보증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대출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한 3년 했습니다. 3년 하고 있는데 저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하신 이양희 의원님이 대전에 그 당시 시장 출마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친한 친구분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다. 저를 지목을 몇 분이 하셨대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 정치하시는 제가 이제 아마 총학생회장도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 또 쫓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분 모시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회 가서 정책보좌관 하고 그 계기가 됐습니다. 야, 원래 그러면 꿈은 사업가셨어요? 뭐 어떻게? 원래 꿈은 역사 소설가입니다. 네? 아, 역사 소설가요. 네. 근데 제가 이게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일반 뭐 수학여행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영어 수업 정말 수업 열심히 안 하시고 역사 쪽. 역사 소설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거의 중학교 때는 거의 소설책 보는 데 시간을 보냈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이제 저희 집안에 갖고 있는 뭐 역사 소설책 옛날에는 월탄 박정화 선생의 그 금산이피 다정물심 여인처 이런 거쭉 연계소문 이런 역사 소설들이
우와, 저희 집안에 꽉차 있는데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가난인데 저희 큰 집에 속하는 집에 저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예.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장래 꿈이 역사소설 아 말고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저 공주에 다 봐가지고 볼 게 없어서 소설책을 이제 꼭 사야겠다 서점에 가서 하여튼 역사소설책까지 생긴 건 제가 다 사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읽다가 충격받은 점이 있습니다. 예, 중국 소설 중에 금병매라고 있어요. 예, 금병매. 이 약간 저 연애 소설들은 예, 굉장히 중학생이 봐서는 안 될 소설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다 봤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아니 이게 역사 소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 가서도 역사 소설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언젠가는 역사 소설을 예, 그래서 이제 저자 이장우 해서 국회의원하고 이럴 때 예, 기자분들 계신데 예, 막 기자분들 가끔 이제 좀 알 좋은 기사 막 쓰고 오시잖아요. 그 농담하느라고 예, 내가 꼭 내가 나중에 역사서를 대학 역사서를 쓸 텐데 예, 거기에 등장인물이 한 10,000명쯤은 돼야 되는데 예. 내가 꼭 그 안에 이름을 내드리겠다고. 근데 악당으로 아예 아, 그런 농담이 할 정도로 예.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사실 뭐 어렸을 때 꿈과 내가 성장하고 나서의 꿈이 같은 분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가장의 무게도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뭐 뒤에 훗날에 역사 소설가 이장으로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야, 네. 책을 글재 수가 없어서 아 예. 이거 만명 이름만 쓰면 벌써 네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뭐. 전화하기에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만 거론하셔도 뭐 거의 이순신들이 제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요즘에 청년 관련돼서 네. 사실은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장우 지금은 이제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장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 이장우가 사는 대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 됐다. 정말 저도 청년 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일자리는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아니고 평생 여기서 생업에 종사할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되는데 대전의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통계도 서비스업이 자꾸 비중이 대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우선 제일 첫 1차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이 청년들이 대전의 청년들이 거기에 고민이 최우선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일단 네. 생겨야 주거, 살 집도 뭐도 뭐 계속 이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 예. 낳고 하겠죠. 네. 대학을 취업하고 보니까 예. 처음에는 기숙사에 갔다가 기숙사 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다 커가지고. 그렇죠. 이제 조그만 원룸 없고. 혼자 보면 원룸 예. 못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 가장 큰 문제죠. 네. 자 여기서 너무 좀 딱딱하고 미끄러졌는데 딱딱한 것 같아서 옆에 야 시장님 별명이 궁금하다는데 혹시 곤란하지. 아니 곤란한 거 얘기하라고 써온 건데요. 네. 어릴 때는요 누가 저를 잠자리라고 이름을 왜 여기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조금 하다가 뭐 그건 알아더라고요. 네. 다른 별명은 근데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별명은 그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왜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우세요? 눈도 땡글땡글 하시는데. 이렇게 또 네. 저 살쪄서 그렇죠 뭐. 네. 야 이런 것도 있고요. 청년 말씀하시면서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 네. 요것도 한 번은 좀 알아야 예 우리 이장우를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별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신데 국회의원 시절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국비 확보에 힘쓴 덕분에 예산통 해결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이 별명을 갖게 된 계기, 뭐 에피소드를 소개해 달라고 하셨어요. 왜 정작 본인은 모르세요? 네. 아는데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 국회의원 초선돼서 그냥 사실 국회의원은 선수대로 힘이 세거든요. 아무래도 당 지도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초선에 가서 지역 현안이 가장 큰 현안이 홍도 육교입니다. 지하와 최종 단영시들이 홍도 육교가 돈이 한 1,400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 예산 국비 확보하는데 되게 험난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이 저한테 국회의원들이 사람을 보내서 시국장을 보내서 200억만 해주면 홍도 육교 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정부에다가 그 내놔라 그랬더니 뭐 단칼에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한 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대 국회의원 중에 아마 홍도 육교를 모르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가 회의만 열리면 홍도 육교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 그때 경험이 뭐냐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상당히 전략적인 한마디로 전술을 구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그 이후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재동에 공원 만평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홍도 이장호 하면 홍도 육교 지하화하고 소재동의 한 도시를 중심가에 만평을 뜯어내고 공원 만드는 사업인데 이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원 주택을 뜯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주 치밀하게 정부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켜진 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굉장히 좀 거친 표현도 많이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지금 영상도 많이 아직도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식당에 같은 데 요즘에 가보면 공구나 이런 데는 이제 익숙하잖아요. 구청장 때부터. 그렇죠. 많이 거기는 뭐 다니셨어요. 요즘 가끔 유성이나 이런 데 식당에 이제 가면 거기서 우연찮게 시민들 만나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TV하고 생긴 게 다르시네. 그러니까 버럭으로만 인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한 180에 막 등치도 더 큰지 알고 또 인상도 더 오락가락하신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TV하고 좀 다르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그대로잖아요. 왜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우세요? 생각보다 그래요. 여기 와 계신 분들 글쎄요. 계시니까 이분들의 또 궁금증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이나 시장 관련 질문은 네. 조금 이따가 또 요 이후에 진행이 될 거니까 네. 그냥 나는 이장호라는 사람 내지는 이장호 시장에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살짝. 저희가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전달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MC를 꽤 오래 왔는데요.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잘. 예, 일어나셨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예. 잠깐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실까요? 이동구에 살고 있는 이종명입니다. 예. 네. 저는 시장님을 이제 좋아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치유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장호 시장님은 혹시 좋아하는 꽃이 뭐고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산림치유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관심사가 또 그쪽이시겠네요. 네, 그쪽이라서. 좋아하는 꽃과 나무. 저는 꽃은 국화를 좋아하고요. 나무는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또 대나무도 좋아합니다.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나무가 소나무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소나무 잘 같은 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금 저 중구 쪽에 전에 어떤 병원 하셨던 원장님이 나무를 잘 키워놓으신 데가 있는데 가족들이 그동안 매각하는 걸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시가 좀 사드려볼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 50만 평쯤 되는데 네. 거기도 소나무가. 근데 결국 꽃은 제가 국화를 좋아하는데요. 국화를 인공적으로 키운 국화보다 야생 국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들꽃화. 네. 아까 그분 마이크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 좀. 왜냐면
전문가시라서 국화를 좋아하고 소나무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제일 좋아하는 아, 그 꽃이자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나무는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아, 그래서 그게 시민의 마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예. 또 의미를 갖다 붙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이게 짜고 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 소나무. 제가 고수톱을 잘 고칩니다. 아, 고소는 큰일 납니다. 예. 대나무 좋아해도 마찬가지 그런 건가요? 원래 대나무가 잘 생명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돌식력도 좋고 예. 얘가 처음에 죽순이 올라오면 광합성을 안 해도 바로 모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자라고 이야, 계속 뻗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시네요. 그런 네. 의미에서 그 인류 경제 도시라는 것도 시장님의 인류라는 그 말씀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와, 아. 네. 숙주 전문가분이 오셔서. 네. 대나무는 그냥 나중에 시골 가면 옛날 뒤에 대나무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 바람이 불면 좋더라고요. 예. 바람에 소리 나는. 맞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혹시 은퇴하고 개인적인 조그만 주택을 지면 뒤에 꼭 대나무 아, 심고 싶거든요. 앞에는 소나무, 뒤에는 대나무. 앞에는 들국화. 꿈이 좀 꿈. 그리고 이제 국화 사실은 구청장을 해서 제가 국화 축제를 했는데요. 아, 그랬죠. 동부 쪽에서. 제가 네. 대청호에 국화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화는 그 꽃이 연전생으로 계속 다중식 뭐라 그러지? 그 단연생이 아니고 네. 하면 그건 되는데 꽃이 퇴화합니다. 이 국화는 반드시 삽목을 해야 되거든요. 아. 매년. 예. 그래야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가 많은 분들이 꽃 뭐 심을까요? 그러면 국화를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구절초를 심으십시오. 그럽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내년에 또 삽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부지런해야 국화를 키울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야생 국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장우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시정 관련돼서 정책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서.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아, 네. 저는 대전 동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 정원식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동구청장, 국회의원 다양한 이제 수장을 역임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승부수 어떤 게 상대편과 좀 달라서 선택을 받았는지 시장님만의 승부수가 뭐였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야, 역시 지금 젊은이 같네요. 네, 진취적입니다. 화를 하나 쐈습니다. 네. 시장님께. 저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분들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정치하는 사람이나 단체장은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늦으면 결국 시민들이 제가 동구청사를 졌거든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호화롭게 졌다고 하는 분, 뭐 무리하게 했다는데 근데 오늘 아까 동구청사에 있다가 지금 왔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차장 한층 급했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감사원에서 주차장을 한층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라는 것이 항상 현재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때로는 먹더라도 우리 예를 청년들의 문제가 있으면 청년들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되지만 5년, 10년 후에 이 도시의 청년의 일자리가 확 늘어나서 우리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나 청년이 됐을 때 이 도시가 그것까지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단기 효과로만 하면 단기 효과는 돈 나눠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선거의 표심이니까. 돈을 뿌리듯이 나눠주는 게 표심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 있죠. 물론 시 시가 돈을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어렵다고 해서 시 돈을 재정을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질문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저희의 어떤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단호하고 그거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가 이렇게 자꾸 침체하고 할 때는 그런 평가가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당선도 되고 어떤 때는 낙선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선거에 7전 4승 3패를 했습니다. 이거 때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또 역량도 있지만 그 중앙 정치에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단체장이 꼭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됐죠? 예, 장점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분명 본인이 말씀하시길 단점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년분께서는 그걸 잘 담아서 본인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했던 시간들이 조금 길어져서 네. 이제 인간 이장호, 개인 이장호를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뭐 기승전 촌놈이신 건 확실하시고요. 네. 그리고 대전 살림을 책임지게 되시면서 대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제 인류도시로 만들겠다는 네. 어디나 또 대전에 대한 꿈이 있으셔서 좀 이제 2부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선 8기 시작하고 이제 100일이 됐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선 8기 성공의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 숨가쁘게 뛰어온 100기. 대전의 미래를 바꿀 전략 마련에 매진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10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경제도시 대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대전의 기초 경제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대전. 지역 예술인과 도시의 매력을 가꾸고 탄탄한 콘텐츠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도시, 시민의 스포츠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도시 대전. 사통팔달 교통체계 고도화와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모두가 공존하는 환경,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상생도시 대전. 촘촘한 보육 시스템 마련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겠습니다. 균형도시 대전. 균형 발전으로 하나 되는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쉼없이 뛰어가겠습니다. 대전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저없이 나서겠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직접 주도하는 대전의 미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대전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입니다. 자, 박수 100일, 한번 예, 네, 박수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네, 치면서. 나가있어요. 100일. 네. 오늘이 100일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네. 그런데
아까 뭐 100대 과제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100일이라는 시간 어찌 보면 하루에 한 개씩이야 100대 과제를 다 하는데 네. 100일이 하나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뭐 내용들 보면 뭐 이제 일단은 방위사업청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성과들이 좀 있는데 짧은 시간에 성과들이 좀 몇 개가 나왔어요. 이게 저 아까 말씀하셨던 과감한 추진. 그거 영향인가요? 어떻습니까? 소희가? 결국 이는 물론 당연히 과감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을 잘 짜야죠. 잘 짜야. 예. 대통령께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씀을 대통령 선거 때 하셨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대전을 중심으로 방산업을 키워야 된다. 방위사업청을 이전해서 방산업을 키워서 대전 중심으로 이 충청권 전체에 대한 방산업을 대거로 구성하는데 그러려면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돈을 대려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은행 설립을 해야 된다. 기업 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 취임을 7월 1일 날 하고 7일인가 지났는데 대통령께서 여기 카이스트에 오시게 됐습니다. 카이스트 그때는 카이스트가 아니라 항공우주연구원을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밀봉에서 서류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다른 일 때문에 직접 드리기가 애매해서 제가 천임 행정관한테 대통령께 꼭 드릴 서류가 있는데 직접 드릴까요? 꼭 전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중간에 부각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위해서 TF팀을 대전에다 빨리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내년 예산에 방위사업청 기본 설계비 포함한 설계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방위사업청이 바로 업무 보고를 했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께서 대전으로 신속하게 방위사업청을 이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 같고